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입니다. 박용후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인데요.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수많은 것들을 읽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책은 관점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는 것에서 미래는 시작됩니다. 관점 디자이너인 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관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저자는 당연함을 부정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관성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의 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과학과 철학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고, 과학과 철학은 당연함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올바른 질문이 제대로 된 답을 얻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에 집중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른지 살피고 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신만의 척도로 대답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는 너의 생각과 틀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화에 언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고치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은 상대에게 다른 생각 하나를 더 보게 하려는 또 다른 논리입니다. 비난은 또 하나의 싫다는 표현입니다. 논리적 바탕이 없으면 그저 비난일 뿐입니다. 비난은 상처만 남길 뿐 긍정적 측면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항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일반적인 한계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표준이나 정형화된 관념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관념이
아무리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신의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정형화함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지식과 관념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고정되어 갇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의나 명연설을 듣고 맞아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그것은 연사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열린 사고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발전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차이가 가시화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의 발전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멈춰 있던 사람들보다 한 계단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듬이를 세운 자들의 것입니다. 관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성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로 되는 대로의 삶에 빠져서 습관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신압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와,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제까지 해왔던 대로 오늘도 내일도 하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지금일 뿐입니다. 습관의 코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변화의 흐름을 쉽게 알기 힘이 듭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습관을 많은 사람들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트렌드는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등장하기 전까지 트렌드가 서서히 또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그러한 흐름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변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습관의 코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하고 멈추어 관찰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변화를 아는 사람과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뒤늦게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것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길을 단지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서 또 다른 물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그 흐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문은 습관의 코드가 바뀌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며 미래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습관의 코드라는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성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코드를
읽는다는 것은 트렌드를 읽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읽어낸다는 것은 트렌드에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시대의 패턴을 창조해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즉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낸 관성대로 사는 사람과 성공을 위한 자신만의 관성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습관의 코드를 앞질러 나가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그 패턴을 읽어낸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흐름에 올라타고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실업률 높은 사회가 아무리 무서워도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매개로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이가 사라집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언해주고 돈을 받는 일, 글 쓰고 돈을 받는 일 등은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래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바로 당연함을 부정하고 관점을 변화시켜서 미래의 수요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서 변화의 방향을 감지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활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읽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골라 읽을 것인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읽을 거리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관심 분야를 정하되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고르는 것입니다. 요리하기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찾고 미술을 좋아한다면 미술 작품이나 미술사를 찾는 것입니다. 검색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계속 받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감지해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들과 달리 독창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생각 말입니다. 번다에서 돈을 빼면 제대로 보입니다. 반 조각의 빵, 절반 남은 음료수, 반잔의 술, 우리 눈앞에 좋아하는 음식이 절반 남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셋으로 나뉠 것입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하며 행복해하는 사람, 반밖에 안 남았어 하고 짜증내는 사람,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무관심한 사람. 우리는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다고 받아들인다면 행복한 사람 쪽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긍정을 불러오고 부정의 에너지는 부정을 불러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늘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포기하는 순간 확정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 버리는 종류의 것입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한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할 일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의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성질의 것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절망해서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매일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뭐를 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벌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다라는 행위의 대상을 당연스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번다에서 돈을 빼면 제대로 보입니다. 친구, 지식, 경험, 가족도 벌었고 이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운명이 아닙니다. 성공은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고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설사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하면 그는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뤘을 때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행복하게 지내면 미래의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짜증을 낸다면 나는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 됩니다. 매일 성공하고 매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책 관점을 디자인하라를 꼭 읽어보시고 세상을 읽어내는 힘과 통찰을 이끌어내는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